네, 안녕하세요. 주식 애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냐면요. 정말 오랜만에 리츠가 시장에 또 출격을 하거든요. 13일에 미래에셋 비전 스펙 6호와 동시 청약을 하는 일정이고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고요. 이게 삼성 FN 리츠가 상장한 이후에 거의 1년 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약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좀 정보를 공유하고자 영상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리츠란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지분에 투자를 한 뒤 임대 수익 등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상품인 거죠. 사실 근데 그동안 리츠가 엄청 잠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리츠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리츠가 부동산 자산을 편입을 할 때 100% 현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일부는 이자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배당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을 할 테니까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 이런 우려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리츠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근데 최근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긴 겨울 바닥 다진 리츠, 금리 인하 기대로 날개 활짝. 이제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겠다는 기대감, 그리고 워낙에 리츠 주가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가 배당률은 좀 높아졌다라는 부분, 이런 게 영향을 주면서 리츠 시장에 온기가 좀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시기를 맞춰서 오랜만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출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특이한 게 시장에 없던 아예 새로운 콘셉트를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부동산 펀드 리츠예요. 보통 리츠들은 부동산 실물을 직접 소유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번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배당을 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편입한 기초 자산을 보시면 개방형 미국 부동산 펀드 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개방형 펀드가 무엇이냐? 만기에 관계없이 투자자가 언제든지 중도 환매를 할 수 있는 펀드를 얘기합니다. 펀드의 가치를 중간중간 평가해서 추가 투자 또는 환매를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 기간 중에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방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면 금리나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펀드의 비중을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통해서 또 초과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보통요, 이런 글로벌 최상위권 운용사가 설정한 미국의 개방형 부동산 펀드들은요, 최소 투자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들은 접근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국내 운용사가 출시한 해외 부동산 펀드들은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잘 접근을 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 리츠를 통해서 개인들이 최상위권 운용사가 설정을 한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확실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뭐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핵심은 실물 부동산을 직접 편입하는 기존 리츠와는 다르게 이번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부동산 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편입한 부동산 펀드들이 괜찮은 펀드인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입 자산 첫 번째는 USGB 펀드입니다. 미국 정부나 주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하는 건물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정부 기관은 보안 규정상 건물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임차하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 위험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펀드는 아무래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입을 한 것 같아요. 2012년 7월에 설정된 펀드인데 설정 후 10년 평균 수익률은 9.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편입한 펀드는 프리사 펀드인데요. 미국 최초의 개방형 코어 펀드라고 합니다. A클래스 이상의 코어 자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류센터, 주거, 오피스, 리테일 등등등 다양한 부동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펀드는 운용자산의 규모가 약 41조 원에 달해서요. 코어 부동산 펀드 지수인 NFI ODCI 인덱스 내에서 운용자산 규모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설정된 이후에 지금 벌써 55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설정 이후의 연한산 수익률은 7.6% 정도가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펀드는 CBRE USCP 펀드고요. 요거는 초과 수익률을 좀 내기 위해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펀드는 주거, 물류센터, 헬스케어 이런 성장 섹터에 87%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초과 수익률을 좀 추구할 목적이라고 해요. 10년 평균 수익률이 9.7%, 설정 후에 연한산 수익률은 10%를 기록을 해주면서 NFI ODCI 인덱스 내에서 3년에서 7년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초자산 모두 글로벌 운용사들이 설립한 뒤에 최소 10년 이상이 지난 펀드들이고 그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장기 투자하고 있는 상품들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세 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종합해서 보면 편입한 부동산 수만 530여 개에 달한다고 해요. 보통 리츠들이 직접 부동산 실물을 소유하게 되면 많아야 기초자산이 3개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장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특징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섹터별로 좀 투자 비중을 본다면 정부 인프라가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였고 또 공실 위험이 큰 오피스의 비중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실 리스크가 그리 크지는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LTV는 20에서 30%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건요. 그래서 실제 우리들한테 배당을 얼마나 안겨줄 수 있느냐 요거죠. 반기 배당 상품인데요. 결산월은 2월과 8월이고요. 지금 상장 후 초기 2년 동안은 연한산 8.5%의 배당을 확정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모가 3,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00원 기준이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다른 리츠보다는 조금 높게 계산이 되는 것 같고요. 10년 평균으로는 9.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방형 펀드의 장점을 좀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환매와 리밸런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특별 배당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실물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리츠들은 자산을 매각할 때만 특별 배당을 좀 실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리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개방형 펀드에 투자를 하니까. 이런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고요. 또 이번 리츠에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동안 리츠들의 공모가는 거의 5,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공모가 밴드로는 5,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3,000원에서 3,800원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공모가를 낮췄다라고 하는데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에 이 리츠를 만들고 프리 IPO를 진행을 하면서 4,850원의 자금을 모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펀드의 순자산 가액, Net Asset Value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락률 13.81%를 적용을 하면 기준가는 4,180원이 된다. 여기에 자금 조달 형태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적용을 하면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기준가가 3,511원이다. 여기다가 할인율 14.5%에서 8.2%를 적용, 밴드 3,000원에서 3,800원을 산출했다. 요 소리예요. 이게 어쨌든 지금 프리 IPO에 참여했을 때에 비해서 펀드의 Net Asset Value가 떨어지면서 좀 저점에 이 리츠를 담을 기회가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리츠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좀 더 많이 담아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같은 가격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리고 3,000원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 8.5%가 2년간 확보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3,0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된다면 다른 리츠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조금 높은 것도 맞긴 맞다.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면 NAV가 Net Asset Value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3,000원에 확정이 된다면 그래도 꽤 괜찮은 조건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투자 포인트들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눈으로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공모가가 정말 3,000원에 확정이 됐는지, 얼마에 확정됐는지 수익 예측 결과를 훑어봅시다. 경쟁률은 38.7대 1로 매우 낮았고요. 확약 비율 또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0%로 의미는 없습니다. 리츠가 아무리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도요. 아직은 시장에서 공모가 5,000원을 회복하지 못한 리츠가 수두룩 빡빡 워낙에 많고요. 리츠 말고도 지금 기관들이 참여해서 단기에 먹고 빠질 수 있는 일반 공모주나 스펙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리츠에 참여할 유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1년 이후에 상장한 리츠들, 상장일의 성과와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 그리고 가장 오른쪽 칸에는 오늘자 기준의 현재 주가를 적어뒀습니다. 우선 오늘자 현재 주가를 보시면 3,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는 리츠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공모가 밴드를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면 공모가 5,000원 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 손에 꼽습니다. 그만큼 리츠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3,000원에 대비를 한다고 한들 갑자기 막 5,000원대까지 치솟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확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리츠의 상장일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시면 20%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접근을 하실 때 일반 공모주처럼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실망이 클 수밖에 없고요. 배당을 좀 노리고 장기 관점에서 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기는 하니까 앞으로의 시세 차익과 배당을 노리고 중장기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건이 나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모 개요, 배정 물량, 청약 한도 이런 거 체크하고 끝낼게요. 뭐 시가총액 이런 게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리츠는. 청약은 13일부터 14일까지, 환불은 18일, 4일이 걸리고요. 상장은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신한과 한투에서 가능하고요. 신한에 350만 주, 한투에 350만 주, 네, 각각 350만 주씩 배정이 됐습니다. 균등 배정은 없어요. 리츠는 비례 배정 100%로 진행이 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두 증권사 모두 50주고요. 증거금률은 50%고요. 청약 한도는 신한에 220만 주기 때문에 매우 널널합니다. 얘기했듯이 뭐 일반 공모주나 스펙을 버리고 리츠에 청약을 하는 건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리츠 본연의 성질을 잘 살려서 배당 투자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3,000원에 담을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진 않은 듯해요. 배당 수익률 8.5%도 확보할 수 있고 상장 후에 주가가 빠진다면 뭐 조금씩 더 사모으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간단이라고 했는데 간단히 맞나요? 간단히 소개 드려봤고요. 저는 내일 경쟁률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